자,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참 힘든 시장이었네, 그죠? 자, 우리 셀트는 오늘 뭐 양봉을 만들었는데 이따가 좀 보도록 하고, 뭐 이제 시장을 조금 보면서 오늘도 어쨌든 지수가 지금 43포인트, 그죠? 1.56. 코스닥은 오늘 또 뭐 급락이죠. 코스닥은 오늘 뭐, 이 코스닥은 내일 정도는 어쨌든 뭐 바닥을 좀 찍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뭐 최근에 코스닥은 3일 연속 지금 엄봉을 크게 지금 만들면서 다시 이제 저번 저점이야 835포인트이지만 또 그 위에 이제 저점 꼬리 부분이 848이니까요. 내일 정도의 양봉을 좀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좀 바닥을 만들지 않을까 보여지고,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그리고 코스피는 지금 이제 아직까지 뭐 요 갭은 아직 메꾸지 않았으니까, 이 갭은, 그죠? 갭은 좀 메꿔야 되는, 갭은 메꾸려면 이제 2668 여기까지 내려와야 하거든요, 갭을. 그래서 결국 뭐 내일 정도 한 30포인트 빠지면 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아무튼 내일도 어쨌든 요즘은 뭐 장중에도 주가가 워낙 또 지수도 LG 에너지라든지 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때 시가총액 상위주에 따라서 금방금방 움직이니까요.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이쪽에 또 우리 그 셀트리온이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뭐 진단 키트든 또 뭐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레키노라든 뭐 이런 부분으로 해왔다면 이제 서서히 본연의, 그죠? 셀트의 본연의 매출, 램시마라든지 또 이제 트룩시마라든지 허즈마를 비롯해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 또 바이오 베타 부분에서의 램시마 SC 또 뭐 유플라이마 이런 부분들로 이제 매출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오늘 램시마에 대한 미국 그 매출 기사가 하나 나와서 아무튼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한번 보자 취지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플라이마죠, 그죠? 휴미라가 이제 미국의 특허가 2023년 내년이죠, 내년 6월 달이 어쨌든 뭐 특허 만료이긴 한데 이제 거기에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셀트가 지금 제일 이 고농도 부분에 앞서가고 있는데, 그죠?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참,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오늘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제가 주말에 이제 그 수급 부분, 그죠? 좀 큰 변화의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 오늘도 수급은 좋은 흐름이죠. 당연히 뭐 지금 이런 시장 상황에서, 개인들이 매도하고 싶어 할 것이고, 또 이제 올해 들면서 셀트리온의 오랜 주주들도 지금 이제 셀트 회사에 대한 이런 뭐랄까 실망이라고 할까요? 주가가 너무 하락하고, 사실은 지금 주가가 여러분 저도 보니까요, 뭐 바이오는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이쪽 지금 코스피 이쪽 웬만한 주식들은 다 30% 50% 다 하락했어요. 셀트가 미리 좀 뭐 많이 좀 빠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면서 왜 내일 주식만 빠질까가 아니고 다 빠지고 있다는 거, 그죠? 그런 부분을 좀 보시고, 그래서 수급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시장 대비 선방을 하는 또 수급의 변화를 좀 가지는 그런 부분을 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제가 그동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셀트리온이 오르면 최고 좋겠죠. 근데 시장 상상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럴 때는 주가가 어쨌든 좀 빠지지 않으면 선방을 하고 성공하는 것이죠, 그죠? 자, 아무튼 뭐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로 역배열 대이격에서 앞에 우리가 이제 코스닥은 봤지만은 내일 코스닥은 어쨌든 양봉을 내야 되는 그런 위치고, 이쪽 코스피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려면 내일도 뭐 한번 살짝 빠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이 갭은 메꾸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미국 시장이 지금 이제 나스닥을 보고 계시는데, 자, 미국도 어쨌든 저번에 이제 13,000포인트 나스닥이 저점을 만들고 주가가 아무튼 거기에서 행보 이후에 바닥 만들고, 그죠? 한 단계 또 레벨업 했죠. 근데 이제 어제 주말에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미국의 이제 스케줄을 보면
지금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날 아무튼 FOMC가 그 의사록 공개를 합니다. 그죠? 당연히 이제 그 의사록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금리 인상에 대한 또 긴축에 대한 이런 부분에 얼마만큼 속도 또 의지가 강한지 이제 그 여부를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금요일 날, 그죠? 금요일 날 미국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에요. 옵션 만기일 18일이죠. 금요일 날이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1월달 옵션 만기일 때는 주가가 좀 크게 하락을 했었죠. 그죠? 주가가.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뭐 미리 주가가 좀 빠져있기 때문에 하락 크게 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도 어쨌든 투자자들이든 기관들이든 아무튼 이 13,000포인트대 초반에는 주가가 그죠? 좀 가격적인 메리트를 느낀다. 단기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본다면 뭐 오늘 나스닥이 좀 빠져서고요. 뭐 13,400대, 500대면 단기 바닥을 좀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단 여기서 이제 예측이 좀 불허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이제 침공 부분인데 뭐 요 부분도 사실 제가 주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또 시황 부분이 좀 듣고 싶으시면 어저께 거기에 마침에 오전 파트 여기 서두에 그죠,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어쨌든 이게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지만 그죠, 쉽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뭐 이쪽으로 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죠, 오히려 미국이 좀 더 흥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계속 뭐 부추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러시아는 또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에가 조금 시장에 앞으로 영향을 좀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 자체가 뭐 그렇다고 뭐 러시아가 그죠 뭐 전면전으로 가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미국이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일시적인 부분으로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제 가장 큰 거는 그동안에도 계속 나왔던 것처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인데, 뭐 그 부분은 그동안에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쨌든 또 이런 상황적인 부분에서도 13,400대면 단기적으로 또 바닥을, 그럼 오늘 밤 빠지든지 그럼 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큰 게 어쨌든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일 것이고 그 상승 폭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 부분이겠죠, 그죠? 이겠죠. 근데 그 부분들이 지금 작년 연말부터 뭐 주가에는 반응을 좀 시키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번처럼 이렇게 뭐 지속적인 하락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이제 우리 시장 안의 내용을 조금 보면, 자, 오늘 이제 저는 이제 오늘 두 가지를 봤어요. 저도 이제 아침에 여러분들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자고 그랬죠. 근데 이제 오늘 시장의 오전에는 외국인들이 나름대로는 좀 매도를, 그냥 매도 규모가 크지 않았죠. 뭐 한 1,300억을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장 막판에 어쨌든 외국인들이 684억, 그죠? 순매수로 돌아섰고, 이 부분에서는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이든 어쨌든 뭐 지금 오전에 오늘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뭐 아시아 증시, 또 결국 나스닥 선물이 좀 크게 무너지면서 이제 지금 나스닥 선물이 지금 152포인트까지 뭐 이런 추이면 그죠? 만약에 이렇게 나스닥 선물이 계속 끝까지 반영이 된다면 오늘 밤 미국 시장은 또 뭐 한 나스닥이 한 200포인트까지는 그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뭐 바닥도 나올 수 있다는 뜻이고. 자,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크게 급락했죠. 오늘 코스닥이 뭐 2.81% 급락이니까요. 그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오히려 코스닥은 매수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지금 상황인 만큼 지금 뭐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와 간의 전쟁, 그죠? 좀 척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그렇게 동요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는 오늘 그 우리 시장에서 연기금이 1,700억을 매수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급 중인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설 이전까지, 그러니까 1월 달까지는 계속적인 매도 추세를 보였던 연기금이 2월 달부터는 매수 쪽에 보이고 있다. 그걸 뭐 금융투자가 샀다 팔았다 했지만은,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좀 밀린 부분에 비해서
수급은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조금 개인들이 좀 겁을 먹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지금 뭐 상황인 만큼 그죠. 근데 오늘 이제 안에 내용을 보면 오늘 뭐 셀트리온은 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죠.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러나 전체 시장에 비해서는 또 오늘 공매도들이 그동안 셀트에 보였던 행동에 비해서는 그러면 좀 선방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지수 관련 부분에서는 결국은 뭡니까? 하이닉스가 그래도 지켰다는 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그 외에 뭐 다른 오늘도 이쪽에 뭐, LG 화학이든 뭐 삼성 SDI도 3.8%예요. 그죠? 오늘 뭐 두산중공업의 이제 유상경자 부분에서 10%. 웬만하면 뭐 금호석유도 5%씩. 그죠? 이런 크게 좀 하락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좀 선방했다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오늘 제약하고 헬스케어는 소폭의 플러스 강보합이죠.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가 아무튼 같이 좀 셀트하고 따라다니려고 폼을 잡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가격을 좀 바꾸자고 말씀을 드렸던 SK바이오 사이언스는 오늘 좀 크게 올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셀트보다 가격이 비싸져 버렸어요. 어쨌든 단기 목표는 SK바이오 사이언스, 두 번째는 녹십자, 그런 식으로 앞으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전체 시장에서는 상당히 시장이 좋지는 못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미국 시장의 하락이라든지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런 러시아의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시장의 전체적인 맥락은 나쁘지 않다는 거죠. SK 하이닉스가 플러스를 냈다는 부분이고, 또 뭐 미래에서 정권주도 그죠, 플러스를 낸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나쁘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 시장을 좀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래도 이제 우리 셀트를 보면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 사실은 이제 오늘 이게 그 기사가 뭐 이게 주가가 오른다 이런 기사보다는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셀트리온이 어쨌든 미국에서 램시마 부분에서만, 램시마를 이제 4,600억 수출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램시마가 사실은 이게 2016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판매가 허가를 받아서 판매하기 시작을 했지만, 사실 초기에는 상당히 힘들었어. 그죠? 오리지널 레미케이드.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의 뭐 방해 공장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휴미라도 아마 미국에 상륙을 했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막 적혀 나가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다국적 지하사들의 오리지널 회사들의 결국은 목표는 유럽이나 여타 다른 지역은 나름대로 내주겠다. 하지만 미국을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시장의 시장 규모가 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의 매출의 거의 50% 이상이 그죠? 미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을 사수하기 위해서, 또 미국만 사수하면 결국 뭐 크게 매출 부분에 여전히 감소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램시마는 이제 미국을 이제 뚫었죠. 그죠? 그러니까 한번 뚫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도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램시마가 유럽에 진출을 해서 고전을 맺지 못해서 그다음에 투입이 됐던 누구예요? 트룩시마는 그냥 쉽게 점령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레미케이드에 밀려서 그죠? 방어벽을 뚫은 램시마가 처음에는 고전을 했지만 그 후속에 램시마 SC도 있고 앞으로 유플라이만은 좀 쉽지 않을까. 그죠? 툭시마도 쉬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요거는 간단히 보면 지금 이제 셀트가 어쨌든 미국에서 사상 최대의 매출을 그죠? 기록을 했죠. 4,600억 지난해에. 이제 4분기 실적이 아마 저는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 늦으면 다음 주 월요일 그렇게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시장도 좀 안 좋고 하니까 이번 주에 좀 발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기는 해봅니다. 오늘도 자사주는 한 개도 안 들어오고 그죠? 밑에 대놓고만 열심히 대놓고 좀 요즘 기분 안 좋아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요게 이제 재작년이죠. 2020년도에는 4,080억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해에 또 뭐 그렇지만은 이게 정맥 주사다 보니까 그죠? 아무래도 병원과 민첩한 관계에 놓여 있잖아요, 그죠? 근데 코로나에서 병원에 이런 환자들이 치료받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매출을 작년보다도 13% 증가, 그죠? 그러니까 2020년도에 4,080억이었는데 매출이 2021년도에는 4,600억, 13% 증가했다는 것이고, 뭐 미국 시장,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은 셀트리온이 그냥 독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램시마 부분에서는 독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서는. 그 후속으로 밑에 이제 있는 회사가 삼성바이오인데, 사실 뭐 삼성바이오에서 만든 것도 아니지만 자꾸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한데, 바이오젠이라고 그러면 또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바이오젠에서 만든 램프렉시스죠, 그죠? 그 삼성로직스 바이오가 시장 점유율이 7.3%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작년에도 7.3, 내년에도 7.3이에요. 내후년에도 7.3입니다. 그죠? 이 왜 그러냐 하면 이 램프렉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 부분에서 수주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싸게, 그죠? 셀트 같은 경우는 이제 사보험으로 통해서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거지만, 삼성바이오는 이제 공공 부분, 그죠? 거기에 이제 싸게 수주를 따서, 우리가 유럽처럼, 램시마 유럽에서처럼, 그죠? 그렇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싸다. 그래서 점유율이 늘지가 않아요. 7%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에서 그냥 매일. 그러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 점유율이 22%, 3% 나오는데, 그죠? 미국에서도 앞으로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셀트리온 램시마가 독점이라는 거죠. 유럽에서 독점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어쨌든 이게 뭐 가격을 더 인하하든 해서 더 이게 크게 만들어 놔버리면 어쨌든 이제 앞으로 램시마 SC가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지금 트룩시마도 거의 뭐 독보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이자는 RA 부분이 없으니까. 그죠? 르마티스 부분이 없잖아요. 램시마도 독보적으로 보면 되고. 그러니까 허주만은 미국에서 실패.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출격하게 될 게 누굽니까? 가장 먼저 미국의 시장에 출격하게 될 게 이제 바로 이 세계 매출 1위 휴미라죠. 그죠? 휴미라. 뭐 미국에 이제 내년에 미국의 특허가 풀리니까 지금 이제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셀트리온이 20년도죠. 요거 아마 조만간에 이게 나올 때는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FDA에 승인 신청을 했는데 판매 승인 신청을 2020년도 11월 달에 FDA 신청을 했죠. 그래서 요거는 뭐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 그죠? 그래서 물론 유럽에서는 허가를 받고 지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역시 마찬가지로 램시마 SC든 유플라임하든 유럽에서는 지금 매출은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좀 신규 영업을 좀 마케팅을 하지는 못했죠. 아무튼 코로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의 이제 6월달 2023년 6월달이니까 지금 뭐 이 부분은 이렇고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로 휴미라고, 그죠? 그 셀트는 이제 고농도 제형이잖아요. 그죠? 고농도. 또 고농도 제형이면서 뭡니까? 구연삼염을 제거를 해가지고, 그만큼 맞을 때, 그죠? 주사를 할 때 또 아프지가 않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뭐 캐나다도 저번에 허가가 났고요. 그래서 요 부분 자체가 이제 또 내년 미국에서도 뭐 유럽도 올해 터지겠지. 유럽도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 그죠? 이제 좀 매출이 크게 좀 일어나지 않을까 보여지고, 이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그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셀트 좀 준비가 되어 있다. 그죠? 앞에 이제 램시마도 마찬가지지만, 또 내년부터는 이제, 유플라이마, 또 그 다음에 램시마 SC도 유럽에 이어서 미국도, 그죠? 진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희망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진단 키트도 어쨌든, 그죠? 미국의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4,600억이랑 뭐 공급 계약을 또 맺고, 이제 어쨌든 뭐 또 네키노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희망적이다. 나스닥 선물이 좀 빠지기는 하는데, 뭐 나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이제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 하락을 하면, 내일은 나스닥 선물이 상승할 것이고, 그럼 내일은 우리 시장도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좀 강한 흐름을 보이면, 그죠?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
자, 마지막으로 수급을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수급은 지금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또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셀트가 올해 들어서 수급이 확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급 바뀐다는 것은 뭐 외국인이 확 사고 막 기관들이 확 사고 이런 그 바뀐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셀트리온의 정권사 창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자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셀트를 빼고 다른 거죠. 삼성전자 이렇게 보면, 그죠? 자, 삼성전자 이렇게 보면, 아유, 삼성전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창구가 뭐 CLSA, 또 뭐 이베스터, 하나투자, 삼성, 또 이베스터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제 삼성도 이제 이베스터하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쪽 그 시장 조성자 쪽이니까. 근데 이제 셀트도 보면은 그런 양상이에요. 셀트도, 그죠? 셀트도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은 미래, 뭐 키움, 그러니까 신한. 그러니까 신한은 웰컴은 뭐 외국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수급의 창고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셀트의 지금 올해 가장 많이 판 매도 창고, 뭐 상위 5개 많이 판 누적으로, 그리고 올해 가장 많이 매수한 상위 누적을 보면, 어제 제가 보여드렸지만 매수 1위가 NH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NH는 이제 셀트에 자사주니까 매수 1위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2위부터가 JP모건, 또 뭡니까? 메리린치, 뭐 신한, 삼성.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셀트리온의 공매도 창구거든요. 그럼 이쪽이 매수 상위에 있어요. 반면에 매도 부분에서는 우리가 미래나 뭐 연타 키우면 이런 쪽이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정권사라고 한다면 LH가 됐든. 근데 이 셀트리온의 매도 상위는 누구냐 하면 바로 DB증권이에요. DB증권. 자하시도 동부 DB. 그 다음에 유진. 그죠? 그 다음에 하이인가요? 그 이외에. 그 다음에 KB.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셀트리온의 주주들이 가 있는 창구가 올해 들면서 매도 3위에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셀트에 어쨌든 안타깝지만, 그죠? 오랫동안 투자했던 또 이런 물량들이 지금 다 팔고 있다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저도 안타까워요. 넣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개인들이 이제 셀트를 파는 이런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상승하면서 개인은 팔 것이고, 그럼 결국은 그 물량을 누가 공매도의 쇼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기관이든 외국이든 그렇게 가지고 가는, 그래야지 주식이 정상적으로 되는 그런 지금 초기 국면에 이제 와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청취하신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좀 기다리면 얼마 안 남았구나, 그죠? 그래서 좀 기다리자, 이렇게, 그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제 보면은, 자, 오늘 보합으로 끝났죠? 어쨌든, 그죠? 사실 최근에 수급을 보도 좀 튼튼한 모습이 보여져요, 그죠? 오늘도 신한, 한국 JP, 매도 쪽도 신한, 아침에 DB도 나오고, 하나는 이제 이 시장 조성자가 관련된 물량이니까. 그래서 오늘도 어쨌든 개인들이 10만 주를 오늘도 팔았어요. 이 개인들은 뭐 참여계도 있을 것이고, 그죠? 자, 외국인들이 오늘 6만 5천 주 매수죠? 기관들도 4만 2천 주. 자, 기관들 중에서도 누가 연기금이 1만 6천 주예요. 오늘 전체 시장에서 연기금을 샀으니까 좀 긍정적이고, 사모펀드 2만 3천 주 매수. 그죠? 금융투자도 1만 1천 주 매수. 그죠? 외국인들도 6만 4천 주 매수. 오늘 약간 매도 쪽에서는 이제 개인들이 10만 9천 주니까 매도. 그리고 보험이 700주 매도. 투신이 6천 주 매도. 그러니까 액티브 쪽은 이제 거의 뭐 물량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당초 이제 프로그램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좀 보합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 전체에 비해서는 좀 선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수급이 아무튼 변하고 있다는 부분 자체, 또 앞에 제가 램시마에 대한 또 뉴프라임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드린 거는 여러분 셀트니까 가능한 것이고, 또 셀트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죠? 뭐 일부 바이오 바이오든 또 일부 다른 주식들이든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큰 희망은, 어쨌든 오늘 골드만삭스가 보고서가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 코스피가 한 30%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죠? 4,500 간대요. 우리 이게 대통령 후보 중에도, 그죠? 5,000포인트. 제가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게 뭐였습니까?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 돈이 얼마 안 들어온다고요?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자, 쉘터 실적, 성장 믿고 오늘도 마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십시오!